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 과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유사과학도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는 퀴즈를 듣고 O인지 X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칭찬을 받은 양파는 잘 자란다. 두 번째,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세 번째, 산성체질을 중화하려면 알칼리수를 마셔야 한다. 이 세 가지 퀴즈에 대한 정답은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정답은 모두 X입니다. 만일 세 문제 모두 O라고 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아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시다고요? 그럼 오늘 궁금한 S에 집중해주세요. 루르드는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에 있는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루르드 샘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샘물 때문인데요. 이 샘물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베르나데트라는 어린 소녀 때문입니다. 1858년 2월 어느 날 13살의 가난한 방앗간 집딸 베르나데트는 여동생과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게 되었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찬란한 빛으로 휘감겨 있는 그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동굴 밑을 파보라는 지시를 했고 소녀는 그 말에 이끌리듯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잠시 뒤 소녀가 판 땅에서 물이 샘솟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란 소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의 신부님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신부는 성모 마리아를 보았구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샘물이 발견된 1858년 3월 광산에서 일어다 폭발로 인해 눈이 실명한 광부는 이곳에 방문해 샘물로 눈을 씻게 되었고 놀랍게도 실명된 오른쪽 눈이 회복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이 기적의 샘에서 병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 온 유럽에 퍼지자 당시 의학계는 물론 과학자들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훗날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렉시스 카렐 박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시스 카렐은 이 기묘한 물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른 물들과 결정적 성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샘물에는 엄청난 양의 저마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었죠. 문제는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성지순례를 온 환자를 지켜보며 쓴 자신의 회고록인 미지의 인간이라는 책이 1935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인정한 기적의 샘물이라는 프레임이 그때 씌워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실험이나 논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말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을 그리고 적절한 증거가 없이 만들어내는 과학을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과학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비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름을 구획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철학자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칼 레이먼드 포퍼경. 그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서의 반증 가능성이라는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반드시 가설을 통해서 검증돼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과학 지식을 잘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가설이 틀릴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어야만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좀 더 날카롭게 말하자면 틀림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 예를 들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같은 결정론적인 형태나 또는 정사각형의 내각은 모두 90도이다 같은 반증이 불가능한 형태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퍼는 이 구획 문제를 통해 정확히 선을 그어 과학으로 분류되는 엄선되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과학 지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과학이 우리가 가진 과학의 이미지와 달리
비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해 학계에 파란을 일으킨 과학자가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토머스 세뮤얼 쿤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스스로에게 유용한 도구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 과학자 공동체는 그런 도구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도구들의 총합이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쿤에 따르면 과학은 과거로부터 순전히 누적되어 온 이론체계가 아니라 기존에 설명되었던 자연현상을 더욱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가 등장했을 때 과학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학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가라고 하는 것을 A라는 방법으로 설명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설명체계가 나타났으며 이게 A라는 설명체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 B로 설명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학이란 과학사회를 이끌어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분명히 반증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자연현상을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체계로서 충분히 믿을 만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불리려면 철저한 과학적 방법 그리고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